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수기운이 과다하거나 없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과연 수가 부족한 사주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또 그에 따른 보충법은 무엇이 있을까? 수는 근본 에너지를 뜻하니까 기신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기운인데요. 이런 귀중한 수기운이 부족하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명리학 학인들이나 수기운이 부족한 분들이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주 원국의 균형 관계를 살펴봐서 다음과 같은 구조라면 수기운이나 냉기운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째, 금일간인 사주에 금기운이 강하다면 수기운으로 기운을 빼줘야 흐름이 되기 때문에 수기운을 보충하면 좋습니다. 둘째, 수기운인 사주에 수기운이 약하다면 수기운을 보충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주관성이 약화되고 의존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목기운이 사주에 수기운이 약하다면 수기운을 보충해 줘야 하는데요. 수기운은 목기운을 생해주는 에너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넷째, 목과 토일간인 사주에 뜨거운 화기운의 열기가 강하다면 수기운을 보충해 줘야 하는데요. 다만 너무 열기가 강할 때는 수기운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불이 크게 났을 때 어중간하게 물을 부으면 더욱 강하게 번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수기운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첫째, 사람이 융통성이 없습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그 모양이 컵과 같아지는 건 당연한데요. 그런데 수기운이 약하면 마치 돌을 컵에 담는 격이니까 인간관계의 마찰이 많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 밤 휴식이 없습니다. 즉, 밤이 없다는 것은 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지치는 것이지요. 셋째, 비뇨기계 기운이 약합니다. 수기운은 신장이나 방광기운을 살리는 작용을 하지요. 신장 기능이 약하니까 정력이 약한 것은 당연합니다. 아마도 비아땡땡도 말 잘 안 들을 거고요. 그래서 수가 부족한 사주의 궁합 점수가 약하답니다. 넷째, 깊은 생각, 지혜, 공부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속임수나 사기를 잘 당하는데요. 수가 있는 사람은 열수 앞을 보니까 입에 발린 말에 현혹되지 않지만 약한 사람은 시야가 좁아 단기적으로 보니까 현혹되기 쉽습니다. 다섯째, 비밀 감춤이 없습니다. 비밀이 없고 솔직해서 사람들에게 진실하다고 평가는 받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약점이 보이게 돼서 단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인생이 꼬입니다. 여섯째, 공포, 두려움, 조심스러움이 없습니다. 공포심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니까 운이 좋으면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 한방이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지만 이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보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사람의 몸에는 70% 이상의 수분이 있어야 하는데 사주에 물이 없다면 수기운의 특성이 부족한 것이니까 물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수가 없다는 것은 물 사 먹을 돈도 없고 자연의 물도 없다는 것이니까 물을 보충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물을 훔쳐오거나 아이들이 먹는 물을 빼앗아 먹을 겁니다. 이러한 상태를 갈망의 상태라 하는데요. 이때는 기왕 위법을 하는 김에 보충해야 할 물의 양보다 더 큰 물병을 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십성이 없다면 없으니까 더 큰 욕심이 발동하면서 더 많은 십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니까 큰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건강은 해친다는 결론에 닿습니다. 비록 수가 없는 사주를 예로 들었지만 없는 다른 오행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될 텐데요. 즉, 이 말은 사주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고 사주를 넘어서는 무리를 한다면 그 위법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해서 즉 사법기관에 불려갈 수도 있다는 관제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수기운 보충법을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일상적인 선택과 환경에서의 수기운 보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기운은 자연적으로는 물이고 색깔로는 검정색, 방향은 북쪽, 온도에서는 차가움, 한글 발음에서는 미음, 비읍, 피읍이고 숫자는 1과 6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물을 자주 마시거나 물을 가까이 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는 옷이나 인테리어 등 주변 환경을 검은색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방향성에서는 북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할 때 바라보는 방향 또는 이사나 이동 방향을 북쪽을 좀 더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더불어 한글 발음에서 미음, 비읍, 피읍 발음의 느낌을 염두하여 이름이나 사업장명을 정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추가로 숫자는 1과 6이 수기운에 해당하는 만큼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취미활동에서의 수기운 보충법입니다. 수기운은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물 관련 취미생활이 긍정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영이나 물가 주변의 산책, 물이 많은 계곡으로 등산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일간이 음의 금기운일 때는 너무 과도하게 물에 잠기는 활동보다는 적당히 씻는 느낌으로만 수기운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술과 관련해서도 검정색을 사용하는 수묵화, 서예, 수채화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기운은 자연과 우리 몸의 근간이며 지혜와 영성의 기운이기도 한데요. 명상과 독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과 건강에서의 수기운 보충법입니다. 수기운은 맛으로는 짠맛에 해당하고 신체 장기에서는 신장과 비뇨기 계통에 해당하는데요. 관련 음식으로는 미역, 다시마, 해삼, 그리고 검은 콩과 검은 깨, 검은 쌀, 녹용, 소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챙겨 드시면 좋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짜게 먹으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다만 소금은 짠맛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을 부르게 되고 물을 섭취하는 만큼 수분이 보충되며 몸의 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기운이 부족한 사주라면 적당히 간을 좀 더 해주는 것도 좋고 그만큼 물을 많이 마시면 자연스럽게 과도한 염분도 배출되고 수기운도 보충되는 것입니다. 신체 장기에서는 신장과 비뇨기 계통이 수기운에 해당하는데요. 이는 노폐물을 정화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수기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기운이 부족하다면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면 좋고 몸의 정화와 노폐물 배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기운이 부족하면 신체 중심이 머리 쪽으로 쏠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불면증이나 야행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최대한 깊이 쉬면서 아랫배 쪽으로 기운을 끌어내리면 좋고 휴식을 할 때는 주변을 최대한 어둡게 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좋습니다. 또한 낮에는 부지런히 활동하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